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북한 원전 지원 문건 논란이 여야 정치권 네네. 공방 중이라서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처음 시작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전에 삭제한 파일 중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있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서부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작했느냐 아니냐, 감사원 이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네.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면서 네. 이 3명이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거물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야밤에 이 많은 파일을 삭제했겠는가? 네. 근데 이제 그 기소할 때 공소장을 검찰이 냈고요. 공소장에 이제 이 삭제 파일 리스트가 있었는데 네. 월성원전 1호기와는 별건으로 지금 이제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취지가 담긴 17개 문서가 보도되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네. 일단 뭐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세게 이제 공세를 폈죠. 네, 이적행위다라고 네, 강하게 문재인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공개됐다. 이적행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야당은 총공세입니다. 그런데 또 여당도 만만치 않게 또 총방어 체제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팩트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산업부에서 지난 일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건의 존재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청와대에 보고된 바가 없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문건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삭제됐던 문건이 다시 복원이 된 거죠. 삭제됐던 문건의 복원이 아니고 돼서? 다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똑같은 문서의 파일을 찾은 거예요. 아, 삭제된 걸 그래서, 복원한 게 예, 아니라.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6쪽짜리 전문을 이제 산업부가 다른 PC에 똑같은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을 본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이란, 이안 사만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데 그걸 굳이 원전으로 한다면 이란은 94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승인을 했던 북한의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던 게 이제 함경도 이 그 금호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금 네. 경수로가 세워지던 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원전을 이제 ARP 모델이라고 하는 걸 세워주는 방법. 또는 이제 남북 협력 사업이니까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 만드는 방법. 또는 지금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을 완공해서 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북으로 이제 송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제 외교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까 언급을 했던 극비리의 원전을 북한에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사실은. 유엔 제재도 있고요. 네. 네, 유엔 제재도 있고 미국하고도 이건 미국의 이제 합의 사항인 것이고 네. 우리가 지어줬다가 큰일 날 일이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딱 원전을 만약에 지어준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맞습니다. 조 단위가 들어갔죠. 없이, 네, 이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여당이 조금 자중질환이 있었어요. 네. 야당이 세게 나왔는데 이게 뭐지? 잘 모르는데 이야기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다 그랬는데 산업부가 바로 반박했어요. 아니다. 이 문건은 2018년에 만든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무조건 여야가 이 뭐랄까요? 팩트를 벗어난 공방으로 가는 것들이 정리가 됐고 오늘 정의용 이제 이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죠. 네. 사실은 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관계에 모두 다 아주 밀접하게 개입을 했던 인물이죠. 네. 이 USB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미국에도 공유가 됐다, 전달이 돼서 원전 이야기 없다. 그 청와대 입장은 3가지로 정리됩니다. 네. 첫 번째, 도보다리 회담에서 구두로 남북 정상이 이야기할 때 발전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행사가 있었죠. 평화의 집에서 북측에 전해진 책자와 USB 안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발전소 얘기는 있다. 그런데 원전 얘기는 없다. 네. 여기서 언급된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나 혹은 화력발전을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전의 원자도 청와대 차원에서는 북측과의 이제 교류에서 꺼내진 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여당의 강한 공세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정도 이적행위라고 대통령을 비판할 정도라면 야당도 말만 하지 말고 명운을 걸어라. 이런 또 이제 거센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말미에 이 야당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라. 대통령에게 뻔히 이게 아닌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이제 색깔론 혹은 북풍 공작, 선동 정치 이런 걸 하는 게 아무리 선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 금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강한 비판들을 네. 여당에서 쏟아내고 있어서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전혀 국정조사감이 아닌데 왜 이러시나. 그래서 국정조사 거부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처음 문건이 작성된 건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5월쯤 작성이 된 건데 맞습니다. 네, 남북 협력 아이디어 내라고 통일부가 전 부처에 공지를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산업부 과장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거는 위에까지 뭐 전달된 것도 아니고 오늘 어제 전격 공개된 자료를 보면 첫 줄부터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뭐 단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런데 야권은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그럼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예상이시죠? 네, 더 오래 가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관건이 남아요. 네. 여야 모두 유불리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산업부 문건에서 청와대 USB로 관심이 옮겨갔어요. 네, 이 남북 근데 정상회담 이게, 때 전달한 USB 말씀하신 근데 거죠. 이게 네. 이 공개를 청와대도 검토했지만 공개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정상 간의 북쪽에 이 제한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무슨 기록물로 기밀은 아닌데 기밀 자료는 아닌데 그렇다 해도 친서 같은 것도 그렇고 통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30년간 이제 기록물로 보존했다가 공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굳이 야당이 저렇게 공세를 한다면 공개할까 하는 검토를 청와대가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북측에 대한 무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외교적인 차원에서. 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게 옳겠다라고 적었는데 아마 야당 공세가 계속 강해지면 USB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네.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은 뭐 이게 언론의 공개는 아니지만 국회 정보위나 외교위 안에서 이 자료를 열람하고 여야 의원들이 뭐 보안 유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도 여당에게 불리한 건 뭐냐면 굳이 왜 이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야밤에 월성원전 관련 문건은 이게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조작했다고 야단 듣겠는데 해서 지웠다고 치자고요. 네. 재판까지 올라가 있고 네. 그 자체도 잘못한 거지만 그런데 왜 굳이 관계없는 이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한 내부 검토안까지 굳이 지웠나.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우는 바람에 일이 커진 거거든요. 네. 삭제한 바람에. 그래서 왜 삭제했는지를 밝히라 이렇게 또 야당이 추궁하면 이거는 산업부 측에서 답을 또 내긴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급하게 지우다 보니까 묻어들어가서 지운 것인지 어쨌든 민감한 자료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운 것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게 청와대에 보고됐거나 청와대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까지 좀 다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삭제됐던 문건도 공개가 됐어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문건을 왜 이렇게 지웠냐.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웠다. 이런 해명으로는 야당의 네. 공세를 멈추긴 힘들 것 같다는 그러면 예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네. 왜 민감하다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요. 예. 북한에 뭘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자꾸 그쵸. 상상이 비화되면 이 정치는 믿을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지어질 게 중심으로. 아니면 민감할 게 없었을 텐데 왜 지었을까. 또 이렇게 가면 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네. 국민 여론이 결정 지어주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대부분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이건 언론에서도 내려가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수상한 걸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일종의 음모론이나 의혹이 확산되면 또 이 이슈는 조금 더 동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하나의 이제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야당이 조금 지지층이 떨어지는 중이라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
공세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USB 내용까지 공개가 될지 이건 또 한 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야 4월 재보선 상황도 다시 짚어볼 텐데 민주당의 보궐선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네. 국민 면접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박영선 예비 후보와 지금 이제 우상호 예비 후보가 아주 뭐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네. 그러면서 재미있는 각자 이 대국민 프리젠테이션을 자기 공약 관련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면접이니까요. 네. 국민들의 질문들을 뽑아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그냥 재밌고 웃음을 주는 내용도 있었고 네. 또 굉장히 이제 진지한 서울 시정에 관한 또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막상막하였다. 두 후보 모두 준비를 잘했고 답변도 잘 이루어졌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전 장관의 등장 이후에 여당의 흥행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우상호 이제 이 의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누님이 오니까 조금 네. 활기차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둘 예. 늘어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어제 자신의 북캐릭터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싶으냐. 네. 서울 시민들에게 본 캐릭터야 뭐 정치인이니까요. 네. 북캐릭터 요즘에 이제 재미있게 북캐라고 많이 하죠. 네. 예, 북캐로 회자되는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은 이 우거지탕 같은 시장이 되겠다. 네. 이 정말 시민들이 배고플 때 한 끼에 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구수하게 다가가는 그런 이 소탈한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북캐를 밝혔고요. 네. 박영선 장관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북캐는 해낸다 박이다. 그 뭐 싼다라 박이 아니고 해낸다 자신의 박. 이름이 네. 해낸다 박. 네. 한번 결심하고 추진하는 건 반드시 해낸다라는 북캐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달려라 써니. 네. 약간 달려라 하니의 만화 주인공 같은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주하게 열일하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밝히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야권에 굉장히 많은 후보군 또 국민의힘 내에도 많은데 국민의힘 밖에 또 야권, 범야권 단일화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이 또 아주 시끌시끌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여당의 흥행은 지금 야당에 비하면 조금씩 드라이브를 거는 수준이고 조금 더 불타올라야 한다. 이러한 이제 평가와 또 이제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달려라 써니와 우거지 해장국 경선인데 그렇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델리민주잖아요. 이 채널에서 했던 맞습니다. 건데 28,000회 정도가 넘었던데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선방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이제 동접자라든가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지금 뭐 다시 보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또 기성 언론에 회자되면서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사실은 이 과거에도 이 인터넷상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력 그 선거에 나온 주자들의 벽돌이 있을 때 사실 훨씬 더 뜨거웠던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는 초기 흥행으로 나쁘진 않지만 사실은 이 조회수는 훨씬 더 나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보다 공은 몇 개가 더 찍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니까 점점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좀 살펴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 국민의힘 내부 경선 지금 이제 이 1차 컷오프를 하고 나서 2차 컷오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 8명, 부산시장 후보 6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서울하고 부산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정당 지지율이 서울, 부산 모두 한때는 민주당에 앞서 있다가 지금 약간씩 또 전세가 크게는 아니지만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이제 급해졌습니다. 일단은 부산을 다잡기 위해서 이현주 후보가 이 국회로 올라와서 한번 기자회견을 했죠, 지난주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부산행을 하기도 했고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라는 또 이제 가덕도 지지 약속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부산을 신경 쓰면서 서울은 결국은 양강구도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대결이에요. 네. 근데 약간 나경원 의원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은 초기에 출마 선언을 사실 2번 한 셈이고 네. 조건부로 하다 보니까 그랬죠. 스텝이 좀 꼬였고 네.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여론조사를 열어보니까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총평만 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좀 쏠려 있고 네. 이 중도를 포함해서 이제 당 외의 국민들은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번에 경선 룰이 이 민주당이야 뭐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지만 지금 원래 안철수 대표 등을 받아서 원샷 경선을 하기 위한 절차로 100% 국민 경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세훈 후보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네. 경선 룰은 다 이제 공개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면에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상승세로 보여지긴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저력도 아직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두 명만 항상 싸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3후보 다크호스는 누구냐? 이 자리를 놓고 이제 몇 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조은희 이 서초구청장이 국민의힘에 좀 잘 맞는 그러한 후보로 체력을 키우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2월 한 달 동안에 승부는 모두 다 나야 하기 때문에 각 주자들의 갈 길이 바쁩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요, 또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네네.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의힘 밖에서 그러니까 제3지대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내일 모레 만나서 논의한다고요? 맞습니다. 만나면 단일화를 국민의힘에서 본선 주자가 누가 되든 나가 되든 오가 되든 제3의 인물이 되든 네. 올라오면 바로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3월 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초에 단일화를 빨리 해야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선거 유세를 범야권 단일 후보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이게 3자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는 3자 구도는 필패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이 흥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안철수 대표는 또 외부에서 기다리다가 좀 진 빠지고 힘 빠지고 지지율도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찰나에 지금 이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이라고 봐야겠죠.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했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기다리지 말고 이 국민의힘 외에 장외 후보들끼리라도 단일화를 합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 금태섭 대 안철수가 될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당에 이 권은희 의원이 지금 시대전환이라는 1인 정당이 있습니다. 네. 조정훈 대표와 접촉을 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렇다면 시대전환 조정훈 이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현역,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사전 합의에 의해서 자기의 정당을 이제 차고 나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범야권인 건 맞거든요. 여당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중도지대에서 안철수 대표 측과 접촉을 한다? 그러면은 금태섭 안철수 외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나오나? 근데 이게 지금 1개 국회의원으로는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조정훈 대표가 상당히 좀 이 좋은 자원입니다. 정치가로서. 네. 그런데 그게 부각되지 않고 있죠. 양당 구도에서. 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조금 더 부각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서울시장의 본선 주자로 나오는 순간 배지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럼 조정훈 대표까지도 정말 국민의힘 외에 범야권 후보로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것도 모처럼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안철수, 금태섭 두 이제 예비 후보의 만남에서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이제 합의가 될지, 또 정말 될지, 그 다음에 된다면 흥행이 성공할지, 국민의힘만큼의 또 탄력을 받을지 이런 부분에 주목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이제 보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 뭐 출마 선언할 때부터 짜장면 짬뽕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는 짜장면, 진보는 짬뽕 이렇게 그냥 이 대한민국의 중도는 큰 의미 없다. 네. 보수 아니면 진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표를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중도 세력화를 해서 지금 이걸 제3지대 단일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요게 또 탄력을 받을지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조정훈 대표까지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적합도 조사, 후보 적합도 조사가 두 가지로 나와요. 네. 1대1 양자 대결. 여권 후보가 뭐 누구라면, 우상호라면, 야권 후보가 나경원이라면, 아니 반대로 여권 후보가 박영선이라면, 네. 야권 후보가 뭐 오세훈이라면 네. 이렇게 이제 양자 대결도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건 본선 주자가 결정돼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가변성이 높고 네. 지금은 여야 후보를 그냥 쭉 다 늘어놓고 하는데
오늘 묘한 조사가 나온 게 이 박영선 이 여권의 지금 예비 주자와 네.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가 두 자릿수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네. 그 다음을 이어서 나경원 이제 주자 그리고 오세훈 주자 여기 우상호 주자 이렇게 이제 이 2강, 2중, 1약 이런 정도의 구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연초에는 안철수 대표가 부동의 유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게 이게 여당과의 격돌 때문이라기보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참 고도의 술책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빨리 단일화 방식이라도 양측이 만나서 정합시다 그랬는데 아유 단일화 그 일주일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몸이 달아서 그러시나 하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몸이 달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안 대표를 성급한 인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툭툭 잽을 던지는데 안철수 대표 그걸 또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마음이 조급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유명한 이 프레임에 대한 이제 정치 서적이 하나 있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네. 이 안철수 후보가 너무 단일화라는 키워드에 지금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부산 보궐선거에 네. 가덕도를 그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네. 또 해저터널 건설도 검토했다가 한 발 더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여러 차례 이제 부산 찾았고 가덕도 특별법 야당이 반대해 둘이 무조건 제정한다. 이현주 전 의원이 서울로 달려 올라와서 눈물을 하면서 이 우리 지도부에 가덕도 빨리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난 사퇴하겠다. 네. 결국 이제 가덕도로 내려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공항, 신공항 우리는 지지한다.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는 가운데 하나 더 하고 올린 게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죠. 네. 그러자 지금 한일 관계 좀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또 이제 지금 위안부 판결 그리고 또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일본은 계속 이제 외교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고 독도 우리 땅 또 이런 얘기를 꺼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데 하버드대의 이제 미국 교수가 네. 위안부는 이 성노예가 아니었다. 네.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공분을 띄우고 있어서 네. 민주당은 바로 또 친일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저 해저터널 이야기가 지금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네. 역시 국민의힘은 친일 DNA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에 딱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선을 얹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결국은 결정은 국민 여론이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투표로 이제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이 하겠지만 해저 터널을 하나 덤으로 얹은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네.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런데 모아진 건가요? TK에서 지금 반론이 컸죠.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상당히 뜨뜻미지근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가덕도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TK 중진 의원들이 많죠. 대구 경북이 어찌 보면 본산, 보수의 본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 중진 의원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반대 기류였는데 그 이후에는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가덕도 이거 빨리 이게 우리 당에서 밀지 않으면 부산 선거 위험해진다 그랬는데 여론조사가 그냥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박빙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덕도를 밀기로 했는데 당론 채택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 당 지도부가 지원한다 이런 정도지 사실 이거를 특별법을 가결하려면 당론으로 정해야 더 세 보이긴 하는데요. 네. TK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겠느냐. 왜냐하면 자신의 지역 주민들, 유권자도 그렇죠.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가덕도에 가짜도 안 나왔을 때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 김해 신공항은 폐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가덕도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고 이때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 네. 이 TK 정서를 알 수 있는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겠죠. 대구에서는. 네. 이걸 보면은 지금 TK 이제 중진 의원들의 정서는 읽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딱 비토하는 발언을 또 꺼내진 않고 있어서 네. 자 부산 서울 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요. 네. 조금 TK 의원들은 자제하고 있지만 또 TK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든 또 이게 표출이 되면 네.
이걸 또 정치권에서 반영 안 할 수 없는 이제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의원들의 입장이라 자중 질환이 일어날 것인가? 부산시장 재보선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당론 채택까지는 찬성표를 못 던지더라도 그냥 조금 함구하면서 그냥 모르쇠 전략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경북에서는요. 네. 지난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와서 이제 좀 뭔가 추진이 되려나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이게 뭐야 이제 제대로 추진은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가덕도도 하고 대구도 하고 이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영남권 혹은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탄력받아서 이게 애초에 나올 때 굉장히 비싸게 드는 공항이에요. 돈이. 네. 새로 닦아야 되니까. 네. 한 8조 이상 든다 그랬는데 10조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남권에 또 저 국제공항급 공항을 대구에 또 짓는 게 네. 과연 성취가 되겠는가. 네. 또 정권이 몇 번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 부산 시민들의 민심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덕도도 짓고 대구도 짓죠. 뭐 이게 이런 무책임한 얘기하면 이 듣는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음. 정말 정교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네. 과연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될지는 뾰족한 답은 또 없어 보이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선거가 부산 재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닌데 네. 추후에도 계속 이어질 선거에서 TK 민심을 잃는다면 과연 보수가 설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